사실 그 혁신 플랫폼의 시간표는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아니고 대선이었습니다. 대선을 시간표에 놓고 모든 계획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 자체를 목표로 두고 어떤 시간표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가 이제 먼저 있고 그 다음 대선이 있습니다만 저는 둘 다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언택트 선거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건지를 사실은 정치 일정에서 세심하게 보는 게 전략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4월부터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건 내년 말 정도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전문가들은 이미 예상하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뭐 지난 7월 달에 대통령이 나서서 종식 이야기까지 하고 했으니까 제대로 국민들이 헛된 희망만 가지게 만든 겁니다만 어쨌든 내년 상반기 정도에 백신이 한두 개라도 나올 겁니다. 즉 지금 임상 3상에 10개 정도 백신 후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파이저에서 뭐 저 효과가 90%라는 것도 발표됐습니다만 그걸로 해서 끝이 아닙니다. 몇백 명이 아니라 몇만 명 실험을 한 다음에 승인이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봄 정도 전후, 빠르면 내년 초, 늦으면 내년 중반입니다. 그리고 백신이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을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일이 맞는 사람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지금부터 공론화를 해서 정해야 됩니다. 첫째 날은 종합병원의 의료진이 맞고, 둘째 날은 개업의 또는 동네 병원이 맞고, 셋째 날은 90세 이상이 맞고,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됩니다. 지금 안 정하면 내년에 백신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거 정하려고 하면 저항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해야 되는데 그게 제 생각에 전 국민이 이렇게 접종하기 위해서는 2달은 최소 걸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언택트 선거입니다. 언택트 선거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지도를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은 야권이 협력하고 힘을 합해야 되는 게 우선은 선결 과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반문연대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이 3가지 아닙니까? 선거에서 사람들이 왜 찍는가? 좋아해서, 상대방이 싫어서, 아니면 필요해서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이나 후보가 매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찍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 후보나 당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렇게 찍고, 또는 뭐 매력도 없고 호감도 없는데 이 사람이 하면 능력 있게 뭔가 잘할 것 같아, 그래서 필요해서 이렇게 찍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상대방이 싫어서라는 거는 그게 반문연대가 가진 약점인데, 가장 큰 선결 조건이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나 그 아래로 떨어질 때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역대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런데 지금처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40%를 상회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상회하고, 그리고 당분간은 뭐 떨어지더라도 30% 정도 선에서 머무른다고 생각하면
반대만 해가지고는 너무너무 싫어서 야권을 찍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반대 세력이 아니라, 야권이 반대 세력이 아니라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을 때만이 우리가 승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